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신환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톡톡건강, 이번엔 아주 재밌는 주제입니다. 전자담배, 금년의 시작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 담배 대신에 피는 전자담배, 이 건강 위해서 또 피는 사람이 가장 많은데요. 과연 이게 어떨까? 자, 이 얘기 관련해서 우리 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전문가인데요. 자, 담배와 관련해서 바로 건강 위해 감축 정책 도입을 주장하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고려대 의대 예방학교실의 최재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몸신 가족 여러분, 네. 또 많은 또 국민들과 함께 같이 먼저 논의하고 또 그런 부분을 쉽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니 그 한국 위해 감축 연구예요? 감축 연구. 뭐 엄청난 이유 같은데요. 네. 이게 대체 어떤 얘기인지, 어떤 연구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좀 말이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위에 감축 그러니까 뭐 좀 군축 뭐 이런 말도 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네. 아주 쉽게는 해로움 줄이기. 해로움 줄이기. 예,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위해. 그렇죠. 무수히 많은 위해,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도 있죠. 네네. 뭐 마약도 있을 수 있고 약물도 있고 또 지금 얘기한 비만도 있고 담배도 있고 많은 그런 생활상에 있는 위해를 네네. 해로움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네네. 이게 단지 과거처럼 그냥 무조건 끊으면 아니면 살든지 못 끊으면 죽든지 이런 식의 뭐 아니면 도 말고 이걸 그렇죠. 어떻게 줄일 수 네네. 있느냐 뭐 그런 개념에서 연구회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우리 크게 생소한 건 아닙니다. 금주, 절주가 아니고 금주죠. 또 그렇죠. 금연이죠. 네. 뭐죠? 또 아니면 약물도 뭐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심지어는 못 네. 끊으면은 범법자이고 네네. 형무소에 가야 될 것 같고 너무 도덕적으로 좋은데요? 나쁘고 그런 것보다는 네. 필요한 거죠. 어느 정도 절충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네네. 이게 좀 전혀 생소치 않은 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 지금 얘기한 뭐 금연, 흡연도 있고 음주도 있지만 그 이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게 자동차 사고. 네. 모든 사고들이 다 있습니다. 또 화물질로 인한 많은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역시 자동차 그러면 그걸 안 할 거면 자동차 타지 말아야 되고 네. 비행기도 타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화물차 사용하지 네. 말아야 되는데 이미 그쪽에서는 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줄여서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해로움을 줄여서 최대한 사람들이 이로움을 얻고자 하는 것처럼 이런 나머지 담배든 이 알코올이든 약물도 해로움을 최대한 줄여서 사용해야 이로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 비만 뭐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가 딱 25잖아요. 네. 25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비만 지수고 열심히 예. 뭐 진짜 고생하면서 또 살을 빼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 환경에 맞게끔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그걸 맞춰서 그렇게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인데 바로 그런 것도 맞습니다. 예. 위해 감축, 해로움 줄이기 운동, 해로움 줄이기 연구회 네네. 그런 겁니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보죠? 예, 저희 연구회는 작년에 생겼고요. 네. 한국은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많은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네. 위해 감축, 뭐 영어로 조금 죄송합니다만 함 리덕션이라고 그럽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그런 위해 감축에 관련된 전 세계 학회도 있고 또 각 나라마다 모든 분야에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많은 연구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 교수님 원래 또 나는 몸신이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주로 환경 위에 네.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또 금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아주 그 분야 전문가인 제가 좀 몰랐네요. 네. 예. 뭐 금연 운동을 하는 사람은 뭐 네. 아닌데 금연의 핵심은 결국 네네. 담배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들 네. 그것 때문에 뭐 폐암이든지 뭐든지 많은 건강적인 화학물질들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감소시킬 것이냐에 관련된 화학물질 독성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주최로 해서 한국위해감축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토론 제목이 술, 담배 해로움 어떻게 줄일 것인가였는데 네네. 그때 아주 독특한 정책을 좀 제안을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절대 금연보다는 건강 위해 감축이라는 어떤 대안을 강조하신 거였는데요.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흥미롭게 아마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뭐 당연히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의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네. 담배를 끊을 수 있으면은 참 좋겠는데 금연자가 되면 참 좋겠는데 네네. 불행히도 네네. 우리나라의 금연자가 지난 10여 년간 22% 23%대에서 흡연자가 더 이상 안 줄고 있지 네, 않습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네네. 2015년도에 22.6%인데 예. 2017년도에 22.3%. 맞습니다. 거의 뭐 줄지가 않아요. 네,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담배값도 올리고 또 네네. 많은 뭐 정부에서 열심히 금연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 줄거든요. 그럼 뭔가 그래요. 새로운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봤더니 네네. 영국에서도 지난 20년 전에 바로 우리와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었고 거기에서도 이게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영국에서는 적절로 거의 15년 전, 20년 전부터 네네. 이런 건강 위해 감축의 개념 하에 대안으로서 전자담배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네네. 또 그런 부분들이 성공을 거둬서 영국은 이미 그 이후로 네. 흡연자 숫자가 10%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10%. 네, 그래서 지금 뭐 13%, 14% 뭐 그 정도 좀 되는 것 와, 같습니다. 엄청 줄었네요. 예, 자, 그러면 저 헷갈리는 게 전자담배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최근에 관련형 해가지고 피는 그죠? 네. 담배랑 비슷한 네. 모양의 그런 담배.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자담배는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네. 액상형 전자담배 훨씬 오래 썼고요. 예. 거의 15년,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에 대한 효과가 공중보건 사업의 금연 사업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해서 이미 받아들여져서 공중보건 사업에 활용되고 있고 네네. 뭐 예를 들어 이제 금연 혹시 시도해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보건소 가면은 금연 보조제로 니코틴 껌하고 니코틴 붙이는 반창고 주죠. 좋은 아주 상품이죠. 네. 그것처럼 똑같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영국이나 몇몇 나라는 아예 보건소에 나눠줍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네네. 그 보조제로. 예, 그걸 권장하고 보조금도 예. 주고. 네네. 그래서 그걸로 바꾸면 네네. 스위치가 되면은 금연자로 통계가 잡힙니다. 그 정도로 네네.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요. 네.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느냐? 네. 그게 뭐 일반 금연 전자담배랑 어떻게 담배와 똑같은 것처럼 담배자가 붙었는데 왜 그러냐의 핵심 키 포인트는 네. 단지 거기에는 니코틴만 들어있고 니코틴이 폐암을 일으키거나 니코틴이 폐질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많은 화학물질들이 문제인데 그러한 화학물질들이 일반 담배에 비해서 액상의 전자담배가 거의 0%다. 없다. 그러니까 뭐 니코틴 껌하고 패치하고 뭐가 다르거냐. 그러니까 핵심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해서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그냥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근데 그 니코틴도 사실 혈액 질환의 또 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니코틴 위해성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네. 크게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아직까지 뭐 케이스 리포트 몇몇 얘기는 있지만 공중보건학적으로 니코틴 자체가 뭐 큰 공중보건학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만성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거는 아직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논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자, 그럼 영국에서 아까 네. 액상형 그 전자담배를 얘기하셨는데 그 관련형 전자담배도 그게 같이 같은 범주에 포함되는 예, 현재는 이제 그 부분을 같은 범주에 포함해서 해도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 그러한 것에 관련된 아마 대표적인 그 과학적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냥 뭐 정책한 사람 마음대로 정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해서 이게 일반 담배에 비해서 권령의 전자담배 역시 거기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화학 물질들이 일반 담배에 비해서 85에서 95% 이상 감소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니까 결국 화학 물질이 줄어든다면 없다면 뭐 건강의 피해는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액상의 전자담배 같이 취급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그래서 사실은 영국은 아셔야 될 게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전자담배 케이스에 관련형 전자담배 케이스에 우린 위에 그림이 뭐 무서운 그림 많이 들어있잖아요. 전자담배 뭐 계속 폐암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광고로. 영국은 위에 그림이 없어요. 없습니까? 그렇게 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데요. 근데요 아까 90%가 95%가 위에 물질이 줄었다는 것이 그 우리가 WHO에서 말하는 뭐 95가지 위해 성분에 대해서 그게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체의 어떤 위해 성분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각각 평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네. 각각 하나하나 물질들이 몇 프로 감소되는지도 다 정량화돼서 보고가 돼 있고 또 WHO에서 정한 위해 물질이라고 정해져 있진 그 이외의 새로운 물질들까지 조사해서 결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예, 다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학회지와 전문가들이 다 인정한 결과들입니다. 야, 그럼 좀 헷갈립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자담배 관련용 전자담배도 보통 피는 담배 못지않게 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지금 약간 좀 위에 감축, 건강 위의 감축 입장에서 보면 이거라도 피우는 것이 오히려 건강 위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아까 영국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최근에 네네. 뭐 불과 이제 몇 달 전인데요. 그 2019년 4월 30일 네네. 미국 식품의약안전국 FDA라고 하죠. FDA죠? 예. 네네. FDA가 이런 관련형 전자담배의 미국 내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지 않는 데인데 승인을 그래 네. 쉽게 했습니까? 굉장히 몇 년간에 걸친 네네. 이 디베이트 그 논란이 있었고요. 뭐 네네.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많은 네네. 뭐 증거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논란 속에서 최종적으로 미국 식품의약안전국이 네. 그 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검토해서 최종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전자담배에서 화학물질 발생과 노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화학물질이 85에서 95% 감소되어 있더라. 일반 담배에 비해서. 네네. 두 번, 얘기하신 거? 예.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이러한 거에는 니코틴 성분은 일부 좀 들어 있어서 니코틴 성분으로 인해서 관련 전자담배를 피시는 분이 네네. 중독 증상은 해소할 수 있으면서 네네. 폐암이나 폐질환과 같은 건강 장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다. 예방할 수 있겠다. 아, 네네. 그래서 FDA는 네네. 공중보건의 네네. 편익의 입장에서 공중보건의 이 공중 전체 대중을 생각하는 공중보건 편익의 입장에서 담배 관련 전자담배 판매를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야, 뭐 조건 없습니까? 조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까? 예. 네, 그것도 얘기 좀. 뭐 세상에 완벽한 건 없죠. 아, 그러니까요. 예. 첫째, 네. 현재까지 나온 이 많은 연구 결과들에 근거해서 했는데 네네.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들 중에 장기 연구 결과 20년, 30년간의 만성적인 장기 노출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아직 신제품이니까 없으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그거는 앞으로 연구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현재 정책이 네네. 바뀔 수도 있다라고 유보를 했고요. 네네. 두 번째, 이러한 부분들이 냄새도 안 나고 뭐 유해성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청소년들이 쉽게 이걸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네네. 몇 가지 그런 사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만만하니까 속된 말로 더 쉽게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냐. 애들이.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 관리를 좀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강조하기 위한 별도의 좀 특별한 정책을 같이 좀 권고한다가 단서 조항이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사람이 이제 피는 거고, 근데 이게 현재 물질 자체에 관련해서는 위해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일단 허용을 하되 모든 약도 장기적으로 판매 이후에 그렇죠. 부작용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네, 그 정도 이거 요구를 자체가 했고. 아주 나쁘다고 판단된 게 아니라 예, 판매를 요구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판매를 하되. 알고 있었네요. 네. 제가- 근데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있는데요. 네네. 저 역시도 참 이런 거에 얘기가 되면 부담이 줘도 되는데 네. 당연히 금연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죠? 예? 네. 그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금연을 하시는 게 좋고 네. 금연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도 지난 20년간 금연의 성공률도 높아지고 흡연자도 38%에서 거의 22%로 많이 줄였습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근데 네. 금연을 그렇게 했으면 불구하고 못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서 금연을 유도하는 길의 보조제로 대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네. 담배세 죄송합니다. 대폭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500원, 그죠? 2,500원이죠. 네. 흡연율 감소를 큰 기대를 했었지만 아까 그 수치상으로 보면 수년간 이게 20 몇 프로, 22% 이거 네. 왔다 하면서 이 정책에 돌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정부의 금연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네, 뭐 금연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네. 지난 과거의 이 금연 정책이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환경이 변화하고 네네.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금연 정책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있다고 보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점에서 과거의 금연 정책이 뭐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무 아니면 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끊을래 필래 끊으면 좀 도와주고 못 끊으면은 마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고 뭐 당신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처럼 하는 것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흑백 논리가 아니고 네. 못 끊는다고 해서 비난하고 못 끊는 분들을 위해서 당신은 문제가 많으니까 어디 마치 죄의식을 갖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중간 단계로서 대안으로서 끊는 과정으로서 어떤 새로운 이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게 위해를 없애는 근절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니고 해로움을 줄이는 정책, 그 중간 단계 정책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정부 정책이 뭐 아니면 도. 예. 그래서 이거 아닌 사람은 좀 나쁘게 또 네. 취급받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 담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좀 언급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 가장 필요한 대안은요. 네. 가장 필요한 정책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지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관련된 전자담배든 액상형 전자담배든 이 담배의 해로움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혹은 뭐 흡연자들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부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사실 인권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누가 숨겼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네네. 예, 굳이 말씀드리자면 네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누구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FDA의 미국 식품의안전국에서 많은 보고라든지 영국의 보고들이 거의 최근 1, 2년 사이에 나온 겁니다. 가장 최신 예. 지견이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나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최신의 정보를 좀 따라가지 못하고 또 정부를 정책을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변화된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혼선이 생겼습니다. 외국이나 미국도 그렇고 미국 식품의 안전처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게 안전하다는데 네네. 왜 우리나라는 좀 안전하지 않다는 과거의 입장에서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정확한 정보를 안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 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든 거야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참 그 점이 놀라운 게요. 네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마치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똑같이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놀랍게도 현재 우리나라 현재 수준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아마 거의 10% 정도 됐을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담배 흡연 소비자 참 현명한 소비자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 본능 이제 인터넷이든 많은 정보를 통해 듣고 그런 어떤 입장에 대해서 선택을 시장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이 알 권리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선택과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거기서 더 나가서 기존의 금연 운동에서 더 나가서 흡연율을 뭐 영국이나 많은 유럽, 미국처럼 10%대로 확 줄이기 위해서는 유해 저감, 이 액상형 전자담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건 사업의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액상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그 금연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액상형 전자담배도 그 금연자로서 이렇게 지금 그냥 흡연자로 그냥 통계가 잡힙니다. 통계로 잡힙니다. 예, 네네. 그게 외국 영국하고의 차이점이죠. 현재 영국에서는 그 액상형, 네. 그 관련형 전자담배인 경우에는 금연자의 그 범주에 들어간다. 그렇죠. 자, 아까 영국
얘기했었고 네. 미국에도 FDA에서는 이제 전자담배에 대해서 네. 허용하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가 담배 규제를 이제 총괄하고 나서 네. 미국에서 생긴 변화가 네. 어떤 것이 있는지. 예, 미국에서 뭐 사실 그렇게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네.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많은 이 관련된 학자들도 많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더 자세히. 수십만 페이지에 대한 보고서하고 검토 보고서가 뒤에 이제 자료가 있고 결론만 이렇게 나온 거라서 해당된 거 다 봤거든요. 중요한 것들은 과학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뭐 리뷰를 했더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 놀랐어요. 아 이게 사실이 그렇구나. 최근 2, 3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판매가 됐고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만성 노출 효과, 즉 10년, 20년간의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건강 장애, 암 발생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그 움직임들이 지금 시작이 됐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이 이걸 쉽게 사용하는 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미국이 이게 18세부터 사용 가능할 겁니다. 그거를 20세, 21세까지 올려야 되지 않냐라는 거를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일부 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시 같은 데서는 이미 일부 액상의 전자담배 같은 판매를 21세로 올리고 뭐 판매 금지까지 지금 논의를 해서 공식화하고 뭐 이렇게 주마다 좀씩은 다릅니다만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혼란 사항이 좀 있네요, 그죠? 네, 네네. 좀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현상이 바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면서 전자담배가 들어오면서 특히 관련형 전자담배가 들어오면서 좀 여전히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그 이제 FDA에도 승인하면서 기존의 담배보다는 여전히 이제 위해가 훨씬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과적으로 금연이 가장 좀 바람직한 쪽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중간 단계로 봐야 된다. 네. 근데 사실 중간 단계에서 계속 피던 사람이 과연 끊을 수 있을까 하는 또 걱정도. 예. 이게 또 뭐와 같은.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생각. 예, 맞습니다. 그걸 우려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네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건 사업을 지금 말씀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건 사업을 해서 실제 연구를 해갖고 결과를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라고 네네.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잖아요. 아마 아실 겁니다. 네네. 거기에서 지금 이 전자담배로 바꾼 사람들이 금연 사업에 얼마나 이득이 되겠느냐, 그리고 금연에 얼마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니코틴 아까 껌이나 패치보다도 더 좋으냐 나쁘냐,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 조사했거든요. 네네. 근데 뭐 거기서 정확하게 액상의 전자 바꾼 사람들이 훨씬 100% 금연에도 훨씬 더 빨리 가고 금연 유지율도 훨씬 높고 그래서 기존의 금연 사업에 하고 있는 많은 다른 것보다 더 효과는 현재까지 나쁘지 않다라는 게 공식적인 그 연구 결과로 발표가 여러 군데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헷갈리는 게 이제 액상형하고 관련형 전자담배를 두 가지를 좀 같다고 지금 보시는 것이죠. 전체 틀거리에서는 이제 네네. 같은 틀거리에 있다고 보고요. 네네. 액상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5년 일찍 시작이 돼서 액상형은 이미 흔히 말하면 제도권 내에 포함이 돼서 네네. 금연 보조제나 이런 거로 이미 어덥션이 완전히 승인이 됐고 관련형은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라고 보시면은 아마 될 겁니다. 아마 관련형은 그래서 몇 년 지나면은 또 많이 또 나라마다 더 많이 정책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틀거리에서는 같은 범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건강위의 감축 연구에서 하는 것이 이제 그 금연 그런 담배뿐만 아니라 비만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알코올 또 마약 여러 범주에 지금 다 그냥 관련돼 있는 그런 연구회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앞으로 좀 어떤 일을 계속 좀 나갈 예정이신가요? 예, 워낙에 뭐 아까 말씀대로 위해 감축, 해로움 줄이기가 모든 분야에 다 있어서 그것은 큽니다만 우리나라의 역량은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구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공중보건 입장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뭐 양비론적인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아니면 더 이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국민과 이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 감축이라는 감소라는 부분에서 어떤 다양한 정책들을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담배 관련된 거 하나만 놓고 보면요. 뭐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이게 국민 건강 보호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보면은 뭐 세수의 수익원도 되고 또 판매 관련된 뭐 산업의 보호 측면들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여되는 정부 부처도 좀 복잡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담배 산업 뭐 기본법에 의해서 기재부가 판매 및 승인권을 갖고 국민 건강 증진하는 금연과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 증진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하는데 미국이나 FDA나 다른 나라처럼 건강 보호의 입장에서 금연 사업의 활성화와 또 이런 다양한 공중보건 사업 활성화의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인 세수나 산업보호의 측면 논리에 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국의 식약처가 이런 권한을 좀 일원화해서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단추일 거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해 감축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더 정책들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받아들인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두 가지가 마지막 좀 강조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그 우리 정책이 항상 뭐 아니면 도 그래서 검정색이나 흰색이나 근데 중간에 회색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색도 있는 그런 정책을 또 제안하신 우리 위해 감축 연구회 우리 최재욱 교수님을 모시고 담배, 특히 전자담배 요즘 관심 많은 전자담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틀이 또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틀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현재 지금 금연 정책이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좀 회색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